취업의 신 박정우 대표입니다. 오늘은 상큼한 병아리 복장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말싸움을 잘하는 남자는 미인을 얻는다. 이걸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다대다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를 왜 설명해 드리냐면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는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옆에 있는 애 상태에 따라서 말 잘하는 애, 말 못하는 애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면접 실력을 보여주면 된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대다 면접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타트. 제가 예를 들면 3번인데 공통질문이 들어왔을 때 옆에 있는 지원자가 제가 말할 것들을 미리 말해버렸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 저도 면접 한 5번 보다가 한 번은 그런 꼴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방금 앞에 지원자가 제가 말할 것들을 말하셨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솔직하게 답변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나도 그 말 할 거였다면 이 사람이 그 말 했으면은 나는 다른 주제, 연관성 있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이슈나 문제, 주제에 대해서 대신 땜빵해서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대다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할 때 별명이나 아니면은 연예인 이런 것들 말하면서 튀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다대다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할 때 별명 뭐 이런 것들 비유법 많이 씁니다. 근데 다대다 면접은 1대1 면접보다 훨씬 더 면접관들이 1분 자기소개할 때 멘트를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억지로 껴 맞춰가면서 인위적으로 나를 어떤 뭐 상징물이나 어떤 뭐 비유법을 통해서 설명하지 말고 본인의 업무 역량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대다 면접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비장의 무기나 필살기 답변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 왜 지원했냐? 마지막 할 말 해라. 할 때 필살기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필살기 답변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업과 관련된 신문 기사나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 마지막에 면접관들이 질문하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죠? 반드시 뭐 직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 회사를 위해서 제대로 난 공부를 해갖고 왔다고 어필하는 용도로 질문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제가 이제 그 면접관 교육들을 하거든요. 기업체에 가가지고 면접관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마지막 마무리는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아니면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하라고 할 때는 정말 중요하게 질문 포인트 만들어가지고 하셔도 되지만은 억지로 짜내더라도 생각이 안 난다면은 질문 없다고 넘어가도 됩니다. 저한테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답변이 생각 안 나면 어떡하죠? 그런 상황일 때는 일단 시간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타이밍 봐서 그때 생각났으면은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다른 분들 답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생각났으면 면접관은 본인한테 생각났으면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봐서 잠시만요 아니면은 그냥 손들어요. 아니면은 저기 이렇게 해요. 그럼 쳐다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질문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답변 생각났는데 다시 말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리드해버려요. 생각났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면접관들은 자연스럽게 듣습니다.
근데 면접할 때 면접관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 아이 컨택 할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상당히 헷갈렸던 겁니다. 면접을 100번 이상 봤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한 30번 봤을 때쯤에 그때 포인트를 알게 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3명 있으면은 가운데 분이 질문했다. 그럼 가운데 면접관한테 아이 컨택을 70%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쨌든 그 면접관한테 70% 아이 컨택, 그리고 나서 나머지 면접관들한테도 30% 골고루 아이 컨택, 이렇게 시선 맞춤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질문한 분한테만 아이 컨택 하면은 안 됩니다. 면접자가 여러 명 있는데 저한테 질문은 별로 안 하고 어떤 한 사람한테만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위축됐었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면접관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 걸까요? 여러분들, 다대다 면접일 때 어떤 한 사람한테만 면접 질문이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 지원자가 역량이, 이 자소서나 이력서나 봤을 때 역량이 좀 잘 파악이 안 돼. 그래서 디테일하게 면접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역량을 파악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마음에 들어서 질문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질문들을 할 때 난이도가 높은 질문도 말고 언제쯤부터 출근하실 수 있으시죠? 본인이 기대하는 연봉은 얼마 정도 되죠?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질문들이 주다 그러면은 나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면접 질문이 안 들어온다고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걸 염두에 두세요. 면접 보고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면 되죠? 이건 아주 간단한데 중요한 겁니다. 제 노하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조장이 차렷 격려를 할 겁니다. 그럼 다 같이 차렷 격려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른 친구들은 출입구를 걸어가면서 그냥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딱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요한 면접관한테 아이 컨택 하면서 걸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웃었다가 마찬가지로 문 열린 순간 간단하게 목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닫고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갈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걸어 나갈 때 아이 컨택 하면서 미소를 지었잖아요. 면접관들이 나를 보면서 같이 웃어준다. 그러면은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 컨택 했는데 안 웃어주고 안 쳐다보고 무표정이다. 그러면은 좀 간당간당하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대다 면접 볼 때는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면접을 100번 이상 다녀본 결과 어떤 때는 말 잘하는 사람들만 있고 어떤 때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초보자분들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그 면접 초보자들이 있다. 그럴 때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하거나 열정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제스처를 취하면은 오히려 이 친구는 욕심이 많다, 좀 싫어합니다.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그럼 본인도 타이밍 맞춰가면서 계속 손 들고 계속 답변하고, 근데 딱 침체되어 있는 면접자들 사이에 있을 때는 겸손하게 적당히만 답변하고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답변을 할 때 절대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나 까입니다. 뭐뭐 했어요, 요자 붙이면 친구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군대랑 기업이랑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물론 입사하고 나면은 쓰기는 하는데 초반에는 초심을 갖고 있다, 나 긴장하고 있다, 나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다나 까, 이런 말들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대다 면접할 때 답변 포인트는 일단 다대다 면접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을 이제 평가하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면접일 때는 역량 중심, 2차 면접일 때는 인성 중심인데 오늘 알려드렸던 대로 1차 면접 때는 역량 6, 인성 4, 2차 면접 때는 역량 4,
인성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면접관으로도 많이 참여를 해봤었는데 기억나는 사례가 있는데 좀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분들이 있냐면은,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날 때까지 한 1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한테만 계속 아이 컨택을 뚫어지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긴장되죠? 면접관들도 긴장됩니다. 여러분들 수준만큼 긴장이 돼요, 진짜로. 그런데 긴장되는데 이 면접자가 부담스럽게 나한테 아이 컨택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을 듣기보다는 시선을 회피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질문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질문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첫 번째, 너무 마음에 든다. 자소서, 이력서, 경력기술서 이런 것도 봤는데 서류상으로 이미 역량 파악되고, 면접장 안에 딱 들어온 순간 이 사람의 인상과 태도를 봤을 때 목소리도 그렇고 very good. 그러면은 질문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질문을 해야 되지만은 잘 되어 있는 서류나 면접에서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질문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 사례, 아예 마음에 안 든다. 잘못 서류 통과시켰다. 그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제 들러리? 아니면은 실수에 의해서 서류 통과된 케이스여서 탈락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다다 면접에서 최종 합격할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좀 이따가 또 변신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짜잔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대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면접장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한두 개 정도면은 여러분들의 인성과 역량은 어느 정도 판단이 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인재상과 맞는지,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효율성도 추구하는데 그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열정적으로 해서 밤새도록 일을 만들어서 하는 타입인지, 이런 인재상을 검토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평가를 높게 받는 지원자는 잘 웃고, 답변은 그렇게 답변의 퀄리티는 높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의 평상시 모습을 보여준다, 대화하는 느낌의 지원자를 가장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연습에 대해서 치중하지 마시고, 내 색깔을, 내 캐릭터를, 내 인성과 역량을 면접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원진이나 저처럼 이제 회사 대표가 평가할 때 높은 점수를 받고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취업 활동 열심히 하시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